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엄마잖아요. 요즘은 아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 엄마나 아빠들이 숨이 막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구 덩어리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들은 계속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니까 숨 막히는 순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숨 막히는 느낌이나 답답함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겪는 현상. 간혹 난 아이와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아이들 자체가 말을 잘 듣고 질서를 유지하는 건 아이의 특성이 아니거든요. 무질서하고 경계 없고 지저분하고 혼란 덩어리들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매 순간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인들도 매 순간 서로 쳐다보고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거리를 좀 띄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정 내에서도 위치를 서로 좀 띄워놓고 서로 터치하지 않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엄마가 거실에 있으면 아이는 방에서 자기 할 일을 한다든지 일단은 물리적 거리를 좀 확보하시는 거 규칙적으로 아이와 나 사이에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든 루틴으로 정하셔서 생활에 나가시면 훨씬 아이에게 느끼는 화가 좀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는데도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어머니들이 통제하셔야 되고 믿을 수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혼자 될 수가 없는데요. 그 시간에 아이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냥 좀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도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른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한 시선으로부터 아이들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 공간을 분리해서 있을 때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엄마가 나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 엄마도 아이가 이 시간에는 나를 침범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뭔가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규칙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좀 습관이 필요하겠죠.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쌓아 나가시면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죠. 또 어머니들이 우리 엄마가 늘 아이를 사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이도 미워요. 많은 순간 밉고 화도 나고 그런데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아이가 미운 감정이나 화가 얼마나 과도한가이거든요. 아이들이 분명히 미운 짓을 해요. 미운 짓을 하는 아이에게 미운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건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미운 짓을 할 때는 미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계속 엄마가 힘들어하는 엄마가 미워할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는 수동적인 공격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말로 자기 의사를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불만족이나 어떤 공격성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낼 때는 있습니다. 엄마가 싫어할 만한 거, 미워할 만한 거 이런 행동을 자꾸 해서 거슬리게 하면서 엄마를 공격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 상태가 요즘 어떤지 유난히 그런 행동을 많이 할 때는 왜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떨어져서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한 예를 들어 만약에 남편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이거에 대한 감정이 약자인 아이한테 옮겨 붙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거는 불편하니 이걸 억누르다 보면 이 감정의 덩어리들이 움직이다가 그냥 약자인 아이한테 엉겨 붙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빠를 닮았다는 이유로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성이 같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별해 보시면 실마리를 찾기가 좀 쉬우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화인지 아니면
아이가 나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미운 행동에 대한 반응인지 이거를 조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생각이 올라오실 때는 위험 신호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지나치게 나를 포기한 채로 아이에게 혹은 엄마 역할에 혹은 아내 역할에 매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는 굉장히 위험 신호이기도 하지만 좋은 신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랬고 아이한테 많은 걸 쏟아부어서 결국은 아이들이 떠나거나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나중에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더 어렵기 때문에 역할보다도 나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나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아이와 끝까지 건강하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런 신호가 올라온다라고 느끼시고 그때는 내 감정도 살피시고 내 삶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난 또 앞으로 아이와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맺어가야 될지 어떻게 이제 조금씩 더 거리를 띄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 내가 나로 서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